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과는 듣고 들어오셨죠? 네, 결과만 듣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업무방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로 혐의가 이제 기소가 됐었고 1심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지만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10개월의 집행유예로 이렇게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업무방해에 대한 똑같이 2년으로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공직선거법은 다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형을 이렇게 정한 이유, 유무죄를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이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자체는 아직 입수가 안 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양 변호사님도 지금 추정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뭐 우리 모두가 전제로. 이 판단의 어떤 법리적 해석이 뭔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무방해에서는 항소심 때도 그랬었지만 이른바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 댓글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로그인을 해서 찬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김경수 경남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이른바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아니면 도와줬는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실마리로 됐던 부분이 이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그 모임 장소, 이른바 경공모 회원들의 모임 장소에 가서 그날 같이 뭐 브리핑을 들었고 시연회를 받느냐 가지고 굉장히 쟁점이 이루어졌었고 최근에 이제 항소심에서 나왔던 새로운 증거들로 봤었을 때는 뭐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실제 그 자리에 가긴 갔었지만은 뭐 식사를 하고 경공모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건 맞지만 킹크랩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은 본 사실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드루킹 김동원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에 맞서서 특검에서는 구체적인 그 안에서 실제 김경수 지사가 갔었을 때 활동했던 그러니까 시간대들에 대해서는 딱히 반론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뭐 추정일 수밖에 없지만 항소심에서도 그날 그 자리에 모임 자리에 갔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게 김동원이 계속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던 부분에 가지고 이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한 게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1심 때도 거의 비슷한 어떤 구조였기 때문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그런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혹은 더 어떤 그 하라고 압박을 가했느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 반대 증거도 보도에 따르면 좀 나온 것 같은데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제 지금 뭐 객관적으로 거기에 CCTV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 이 특검에서는 주로 이제 증인이기도 했던 뭐 그 자리를 주도했던 김동원 씨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 같은 것들이 1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로 쓰였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김경수 지사하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연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뭐 그런 식당 주인이라든가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을 보면은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수사 보고서 같은 것도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이 됐다라는 것들도 나왔었고 또 김경수 지사가 그날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연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실제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 제작 과정들을 담은 메모들이 발견이 됐는데 김 지사의 방문과는 관계없이 일정은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또 시연했던 내용 자체도 일반인이 봤었을 때는 그냥 시연만 보고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도까지 증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으로서는 왜 이 업무 방해 쪽이 유죄가 나오는지가 사실 좀 짐작이 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한 어떤 반대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을 판결 요지가 이제 판결 요지가 오면 그 부분을 왜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판단했다는 근거까지는 이제 판결 요지에는 나오지 않고요. 뭐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만 이제 판결 요지에 주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 1심과의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알 수가 예. 있고 그렇게 되면 뭐 2심의 취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건 취지를 좀 파악해 본 다음에 더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판결이 달라진 거죠? 공직선거법은 유죄에서 무죄로 아예 예. 바꿨고 지금 예. 법원의 공직선거법의 어떤 핵심 혐의는 뭐였는데 무죄가 나온 건가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동원,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씨가 본인이 그런 어떤 댓글 조작 작업을 했었고 1심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댓글 작업을 하면 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선의 과정,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예. 김경수 지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이 도움을 받고자 네. 이 김동원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에 오사카 총영사 부탁을 받았다. 예. 그리고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센타이 총영사로서 역제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부정한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한다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너무 범위를 넓혔다라는 겁니다. 예. 해석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적용되고 있는 정도에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막고자 하는 게 매간 매직 같은 걸 막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무죄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약간 1심하고 좀 달라진 게 1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업무방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연결돼 있다. 연관돼서 무죄가 나오면 같이 나오고 예, 유죄가 나오면 같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업무방해도 자연스럽게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업무방해죄는 유죄가 됐고요. 이게 참 이 묘한 상황이 돼버린 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만 넘어가도 이게 지사직을 상실하기 예.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공직선거법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예.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은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돼서 혹시라도 정말 뭐 실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확정이 된다라면 지사직을 잃겠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대법원까지 가서도 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논란이 끊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법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뭐 그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예. 예. 대법원에서도 판단이 빠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파악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관계 파악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지난 항소심 이번 항소심에 처음 나왔던 부분이 이른바 역작업이라 그래서 예. 뭐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들의 댓글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명확히 정리는 안 됐던 예. 부분도 예.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방해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재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사실은 대법원에서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일단 오늘 판결 요지가 좀 파악된 다음에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요. 전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이요. 검찰 구형이 내려졌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특히 세 가지 정도이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그 본인이 출자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 봤었을 때는 일종의 특혜성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출자를 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투자도 했었고 또 그 투자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서 1억 5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표창장을 비롯해서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리고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증거인멸했다는 이 세 문구로 묶여서 총 15개 혐의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7년 구형을 했고 벌금은 9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반론 잠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네. 반론은 뭐였습니까? 정경수 예. 교수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지난 10년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가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탈탈 것이다. 털었다 이 얘기죠.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예. 한 겁니다. 표적 수사였다라는 부적 그런 지적을 수사였고 한 겁니다. 탈탈 털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